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입니다. 인테리어 회사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진 씨의 출판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봤던 도연 실장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에 사는 35살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 김수진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워커홀릭이었죠.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수진이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주말 출장이 잡혔다고 하더군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날따라 수진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꺼내 입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이번 출장은 뭐가 특별한 거야? 왜 이렇게 꾸미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며 이번에 큰 작가님이랑 미팅이 있어서 회사 대표님도 같이 가신대.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에 열심인 아내가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의심을 품게 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실장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내일 9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는 메시지였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산 출장의 회사 대표가 간다더니 갑자기 도연 실장님은 또 누구지? 그리고 왜 하필 호텔 로비에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들고 수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스마트폰 위치 공유 앱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의심의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의 위치는 서울역에 찍혔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려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진 그녀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나도 위치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부산으로 이동하는 기록이 전혀 없었죠. 마침내 오후가 되자 그녀의 위치는 강남의 한 호텔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과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괴로웠죠. 그날 저녁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산 어때? 날씨는 좋아? 라고 물었죠.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응 좋아. 바다가 정말 예쁘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부산이 아닌 서울의 호텔에 있으면서 마치 부산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모든 행동, 말투, 표정이 의심스러웠죠. 아내가 돌아온 후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선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출장을 다녀온 후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작스러운 회의가 생겼다며 외출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거나 회의 중이야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점점 더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명한 사설 탐정인 강형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특히 불륜 사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강형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민 씨,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직감이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일단 2주 정도 수진 씨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형사는 매일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강형사의 보고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었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억지로 웃어야 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강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갈색 봉투를 건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민 씨.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진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목이 메어 겨우 질문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입니다. 인테리어 회사 실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진 씨의 출판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휴대폰에서 봤던 도연 실장님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른 정보는 없나요? 얼마나 오래 관계를 맺어왔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강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출판사 동료들 중 일부는 알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정민 씨,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제가 수진 씨를 조사하기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저희 사무실에 제보를 했더군요. 수진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요. 갑자기 등줄기에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탐정을 고용하기 전에 누가 먼저 제보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그런 제보를 했죠?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추적해보니 이 지역 번호더군요. 정민 씨 주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형사의 말은 제게 또 다른 의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수진의 불륜을 미리 알고 탐정에게 제보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탐정을 찾아가기 전에 말이죠. 혹시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는 친구? 아니면 수진의 직장 동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은 당장 이혼해야지 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행동하려 했죠. 그날 밤 수진이 늦게 귀가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내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목덜미에 작은 자국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귀가 시간, 이상한 전화, 갑작스러운 외출 등 모든 것을요. 며칠 후 강형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 씨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수진 씨가 말한 출장지와 실제 위치가 다릅니다. 강 형사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수진은 부산이 아닌 제주도에 있었어요. 그것도 도연과 함께요. 리조트에서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여행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진의 배경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모습이었는데 누군가가 이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형사의 조수일까요? 이 사진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강 형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제 조수가 아닙니다. 저희도 발견했는데 누군가 더 이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더 미스터리해졌습니다. 수진의 불륜 사실도 충격인데 또 다른 누군가가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어머니 정명자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하셨어요. 아들,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솔직히 말할까 고민했지만 어머니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씀하실 것 같다가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수진이는? 요즘도 바쁘니? 네, 출장도 자주 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제주도 출장도 다녀왔겠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주도라니? 수지는 부산에 간다고 했고 실제로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신 걸까요? 제주도요? 아닌데요. 부산에 갔다 왔어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급히 말을 돌리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구나. 어쨌든 아들,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 어머니의 말씀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줄게라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수진의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직접 그녀의 동료들을 만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출판사에 도착해서 수진의 직속 상사인 김 팀장을 만났습니다. 정민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진 씨는 지금 미팅 중인데. 실은 수진이에 대해 좀 물어보려고요. 요즘 수진이가 많이 이상해 보이던데 회사에서도 그런가요? 김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걱정하고 있어요. 수진 씨가 요즘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전화도 자주 받고 가끔은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불륜 중인 사람이 불안해하고 울고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민 씨 어머님이 회사로 전화 자주 하시던데요. 네? 우리 어머니가요? 네, 몇 번이나 전화해서 수진 씨 일정이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걱정해서 그러시나 했는데 너무 자주 연락하시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김 팀장의 말은 제 머릿속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회사에 전화해서 일정과 만나는 사람들을 물어봤다니. 게다가 어제는 수진이 제주도에 갔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수진의 회사를 나와 곧바로 강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형사님, 혹시 처음에 수진의 불륜을 제보한 사람의 전화번호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강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민 씨 상황이 특수하니 알려드리겠습니다. 10-XXXX-XXXX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번호는 분명 제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수진의 불륜을 제보했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로? 머릿속에 갑자기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수진을 못마땅해 하셨다는 것, 결혼 초부터 저 애는 너랑 안 맞아라고 하셨던 것, 수진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자주 불평하셨던 것. 혹시 어머니가 수진을 내쫓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건 아닐까? 저는 다시 강 형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증거들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봐 주세요. 특히 도연이라는 남자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 더 깊이 조사해 주십시오. 강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강 형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정민 씨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도연이라는 남자는 수진 씨의 출판사 대표의 친구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단둘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 사실은 단체 회식 후 2차 장소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은요?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출판 관련 큰 행사가 있었어요. 수진 씨와 도연 씨는 업무 미팅을 위해 그곳에 간 겁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였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의 분류는 없었다는 건가요? 그럼 제주도는요? 둘이 해변을 거닐던 장면. 그것도 조사해 봤습니다. 그날은 출판사 워크숍이었어요. 도연 씨가 속한 인테리어 회사와 합동 워크숍이었죠. 둘만 따로 다니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건 잠깐 동안이었고 대부분은 단체 활동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수지는 불륜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제가 오해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강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주도 리조트 근처 CCTV 영상입니다. 수진 씨와 도연 씨가 해변을 걷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분명 제 어머니였습니다. 정명자 씨가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수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강 형사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도연 씨가 호텔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진 속에는 도연과 대화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지시를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희가 도연 씨를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결국 실토했어요. 정민 씨의 어머니가 돈을 주며 수진 씨를 유혹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대요. 다만 정명자 씨의 압박이 심해 수진 씨와 가끔 만나는 척은 했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이혼시키기 위해 이런 계략을 꾸몄다니. 게다가 제가 의심하도록 유도했고 심지어 탐정까지 먼저 고용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니. 수진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 씨가 어느 정도 실토했고 시어머니의 압박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이 괴로워했대요. 하지만 정민 씨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이 최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울고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진의 변화를 의심하고 탐정을 고용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계략이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먼저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친한 동료인 미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연 씨, 수진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최근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미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정민 씨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요? 어떻게요? 정명자 어머님이 자주 회사에 찾아오셔서 수진이를 감시하셨어요. 사소한 실수도 크게 지적하시고 심지어 출판사 대표님께 며느리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하셨죠. 게다가 주변 동료들에게 수진이 바람 피운다는 소문도 퍼뜨리셨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참았지만 점점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정민 씨마저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다며 많이 울었어요. 미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어요. 아내를 의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씨.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제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금세 눈치채셨어요. 정민아, 무슨 일 있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에 대해 뭘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는 거니? 어머니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진이가 바람 피운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도연이란 남자에게 돈을 주고 수진이를 유혹하라고 한 것도요. 심지어 수진이 회사에 가서 소문 퍼뜨리고 감시까지 하셨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제 행복이요? 어떻게 아내를 괴롭히는 게 제 행복을 위한 거죠? 그 여자가 너를 망쳐놨어. 결혼하고 나서 넌 완전히 달라졌어. 일만 하고 애도 안 낳고 우리 집안에 애정도 없고. 수진이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취직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아이도 안 낳고. 이러다 내 인생 다 망칠까봐 그랬던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집착이었던 거죠. 수진을 미워한 이유도 단지 저를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수진이도 저를 사랑하고요. 우리가 아이를 갖지 않은 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편집자예요.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금세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난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여자가 너한테 안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 제가 누구와 맞는지 판단하는 건 저예요.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이젠 나도 당신 아들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어머니가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진이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불화가 아닌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희 부부의 행복을 파괴하려 한 일이었으니까요. 정민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정말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진정한 행복을 바라셨다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제 수진이에게 돌아가 모든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어요. 어머니 집을 나오며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수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촛불을 켜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민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거리라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한 일들, 도연 씨에게 돈을 주고 너를 유혹하게 한 것, 회사에 와서 소문 퍼뜨린 것,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가짜 증거를 만든 것. 모든 걸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최근에 알게 됐어. 처음엔 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는 줄 알고 의심했었어. 탐정도 고용했고.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수진은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당신 어머니인데. 게다가 정민 씨마저 날 의심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왔어.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 그리고 당분간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 수진아, 내가 널 의심했던 것, 탐정을 고용했던 것,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 씨, 솔직히 많이 상처받았어요. 당신이 날 믿지 않았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하지만 수지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용서해주다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수진아, 고마워. 앞으로는 절대 널 의심하지 않을게. 그리고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다음 날 저는 강 형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강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세요. 특히 도연 씨에게 돈을 준 증거, 가짜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내용 등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말이죠. 어머니의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자 씨의 아들 정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저지른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웃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가짜 증거를 만든 일, 도연에게 돈을 주고 수진을 유혹하게 한 일, 수진의 회사에서 소문을 퍼뜨린 일, 모든 것을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제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분들께서도 정명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주민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의 이웃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몇은 제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기도 했고 일부는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의 더러운 빨래를 외부에 널어놓는 일임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아,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내 어머니야. 어떻게 이웃들 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시킬 수 있어? 어머니가 먼저 저희 부부를 망신시켰잖아요. 수진이 회사에 가서 거짓 소문 퍼뜨리고 가짜 증거 만들어서 저희 이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건 괜찮고 제가 진실을 말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난 내 어머니라고. 내가 이럴 수는 없어. 더 이상 어머니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격체로서 책임져야 할 행동을 하셨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고 수진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과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으로 말이죠. 수진아, 정말 이사해도 괜찮겠어? 내 회사는 어떡하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부산지사로 발령 신청한 지 오래됐어요. 이번 기회에 이직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민 씨만 괜찮다면 저는 언제든 떠날 준비됐어요. 고마워, 수진아. 널 위해서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한 달 후 저희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웃,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의 연을 완전히 끊진 않았지만 정기적인 연락이나 방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만 짧은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수지는 부산 출판사에 취직했고 저는 지방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저희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해졌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민 씨 후회 안 해요? 어머님과 멀어지게 된 것.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후회 없어. 물론 가끔은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언젠가 어머니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한다면 그때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민 씨. 날 선택해줘서. 한편 서울에 남은 어머니의 상황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주민회 사건 이후로 이웃들은 어머니를 며느리를 쫓아낸 악독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주민회의에 참석해도 모두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마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나중에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어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오랜 친구 최 여사가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정민 씨,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매일 집에만 계시고 울기만 하시고 한번 와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수진과 어머니가 만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해 어머니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문이 열리고 제 앞에 선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정민아.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 어질러진 옷가지들. 전에 청결을 중요시하던 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어머니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들이 다 날 피해. 마트에 가도 수근거리고 공원에 가도 자리를 피해.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겼어. 저는 어머니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동정심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하신 일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거짓말로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욕심이 너무 컸던 거야.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어. 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걸. 수진이에게도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수진이도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이해해. 하지만 정민아,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이제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게. 그냥 가끔 보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직접 사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럴게. 꼭 그럴게. 수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저는 일단 어머니의 집을 청소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어머니 집에서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나중에 수진이와 함께 다시 올게요. 그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정민아. 정말 미안해. 부산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만나는 건 괜찮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충분히 이해해.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한 달 후 저희 부부는 서울로 올라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죠. 어머님, 저도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고 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봐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부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고 수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냈고 어머니도 손주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약속대로 저희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응원하는 정도였죠. 과거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희 부부는 더 강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 너무 가혹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 어머니를 용서한 것이 너무 관대했을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